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요즘 A형 독감이 많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참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세계에서 거의 몇 안 되는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 소식을 전달해 주는 유튜버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차이나 전기차 얘기해봐야죠.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갖고 왔는데, 오늘 기사는 뭘로 시작하냐면 현대차 그룹이 LFP 배터리 직접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헤드라인을 보면은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가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LFP 배터리를 직접 개발, 이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괄식으로 말하면은 역시나 LFP 배터리가 대세가 되는구나. LFP 배터리를 현대에서도 직접 개발할 수밖에 없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내에 배터리가 좋다고 했던 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현대가 3원기 배터리를 주력으로 개발하지 않고 왜 LFP 배터리를 굳이 왜 개발을 할까요? LFP 배터리 그거 싸구려고 다 갖다 버려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현대 국내 자동차 업체 중에 가장 1등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우리 국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대자동차가 왜 LFP를 개발할까요? 다 여기에 답이 나왔잖아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테슬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LFP로 그냥 다 통일된다는 게 현대도 지금 그걸 느끼고 이제부터 부랴부랴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개발을 해도 처음에 25년에 실 제품이 나올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24년이나 25년은 이 사이 공백은 과연 뭐가 대세가 될까? 뭐가 채워줄까? 당연히 차이나 전기차나 테슬라를 견제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냥 이 무주공산입니다. LFP 배터리가 앞으로도 24년, 25년, 26년까지 잘 나갈 텐데 이 3년 동안 이걸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나 테슬라나 무주공산으로 아마 전기차 시장을 점유를 해 나갈 겁니다. 왜냐? 현대도 이거를 직접 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직접 개발해 생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내 중견 업체들과 내년까지 LFP 배터리를 개발해 이르면 2025년부터 실 제품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개발 중인 LFP 배터리는 60A 이상 용량과 300W시 킬로그램 에너지 밀도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LFP 배터리 중 최고 성능이다. 전반적인 성능은 현재 주류 전기차에 사용되는 3원계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등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보면은 현대차 그룹은 12에서 15A급 LFP 배터리도 함께 개발하고 있다. 2026년 개발을 완료해 하이브리드 차에 적용될 전망이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도 LFP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보면은 LFP 배터리 기술 내재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개발 중인 LFP 배터리는 소형, 승용, 상용차 등 보급형 전기차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내재화 성과가 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출시한 5세대 신형 현대차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가 개발해온 SK온이 스탁 생산한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동급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적용한 배터리보다 효율이 10% 이상 높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했는데 왜 굳이 다른 전문가들이 말할 때 중국 LFP 배터리는 갖다 버려야 된다. 쓰레기다.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현대차가 굳이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미 내재화의 성과가 있는데 왜 굳이 LFP를 개발을 할까요? 지금 늦었는데도 왜 개발을 할까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쭉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전기차 시장이 저가로 가고 있고 대중화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 배터리가 LFP이기 때문에 여기서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3원계 배터리보다 낮아. 이 낮은 것도 이제는 팩으로 들어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니까 거의 비슷해졌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들어갈 때 거의 비슷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주행거리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왜냐? LFP 배터리는 100% 충전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특성 차이인데 이래서 거의 주행거리도 비슷해지고 오히려 가격이 싸지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안정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까지 적습니다. 그리고 오래 충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3원기 배터리보다 한 2배 이상 오래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활용 얘기하는데 그냥 아예 그냥 이 자체가 2배 이상 오래 써버리는데 재활용을 얘기할 지금 거리가 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니까요. 좀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코발트가 들어갔는데 이 코발트가 콩고에 거의 다 많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비싼 재료예요. 근데 리튬 인산철은 말 그래도 인과 철이에요. 인산철은 많아요. 인이나 철은 전 세계에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개발을 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원래 많기 때문에 원소가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재활용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LFP 배터리는 CATL과 BRD 등 중국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LFP 배터리는 뭐 중국산 배터리를 거의 써야 됩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를 장착하려면 거의 중국산을 써야 되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보면은 올해 1월에서 8월 중국산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액은 약 5조 8천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뭐 레이 EV, 토레스 EVX, 그다음에 뭐 현대에서도 이제 LFP 배터리 뭐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 이런 거 보면은 LFP 배터리가 점점 이제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액은 46억 3천만 달러로 6조 157억 원, 97%에 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기차용 배터리가 계속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유럽 시장 있잖아요. 유럽 시장의 뭐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겠다, 중국 전기차를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예 이제는 BRD는 거의 이거 확정이라고 하거든요. 헝가리 세게드에 첫 승용차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란 걸 거의 확정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에 이제 BRD 공장이 지어진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거면은 그냥 유럽입니다. 유럽. BRD가 발표했다, 새로운 공장을 유럽에 새로운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어지면 헝가리, 유럽의 일자리도 많이 증가를 할 테고, 여기서 생산하면은 EU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왜냐? 유럽에서 생산한 거니까 이제 유럽 전기차입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가 아니라 유럽 전기차라서 얘네들도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막질 못해요. 그래서 원래 BRD가 버스로 유명하거든요. 전기 버스로 유명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중국산 버스가 거의 이제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 중국산 버스가 아마 전기버스 시장은 국내에서는 다 장악을 할 겁니다. 이제는 점점 이제 BRD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이제 한국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은, 굳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지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도 아마 중국이 야금야금 장악하겠죠. 왜냐? 가격 경쟁력과 이런 품질도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제는 보면은 이 개발 속도나 이런 거를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못 따라갑니다. 이 속도를 이제는 못 따라가는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가 안내해드리고요. 그래서 헝가리 공장에 이미 버스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BRD가. 그래서 여기에 공장을 짓는 게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헝가리에 또 승용차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생산을 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헝가리에는 또 여러 업체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니오랑 그레이터 모터스도 여기에 지금 이미 들어가려고 목표를 삼고 있고, 아직은 지금 공장을 뭐 짓거나 이러진 않았다. 그래도 헝가리에 뭐 CATL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헝가리가 주요 거점 기지가 될 것 같다. 유럽의 주요 거점 기지가 될 것 같고, BRD의 지금 해외 지금 수출, 그러니까 신에너지차 수출을 보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작년부터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뭐 3만 대 이상을 이제 계속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해외에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RD는 제가 해외 수출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태국의 승용차 공장,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 공장을 건설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에도 3개 공장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에도 또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BRD도 이제 테슬라처럼 다국적 기업이 되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목표로 해서 아마 고객으로 해서 수출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수익은 얼마나 이렇게 커질지, 시총은 얼마나 오를지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비아디 아마 시총이 100조도 안 될걸요. 테슬라가 1000조가 넘어가죠. 근데 비아디는 이미 퍼도 뭐 10몇 퍼거든요. 12인가 13인가로 봤는데 퍼도 PER도 엄청나게 저평가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10이 넘어가거든요. PER이. 근데 비아디는 PER이 뭐 11, 그러니까 10 내외예요. 10에서 24인데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CATL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중국이 진짜 모르겠어요. 차이나 리스크, 중국에 투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진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진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이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누구보다 점점 잘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을 누구보다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얘기에서 유럽 얘기 좀 몇 개 더 하려고 하는데요. 독일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주택값이 10.2%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하락이다. 그래서 이 하락이 왜 그러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러시아 가스가 끊기고 나서 얘네들이 민낯이 난 거예요. 러시아에서 값싸게 원자재를 들여와서 그 원자재로 그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조를 해서 세계에 팔았는데 이 제조 단가가 안 맞아 버리니까 이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조 단가가 중국이랑 비교해서 아예 이제 승부가 안 되니까 기업들이 100년 넘은 기업들이 이제 서서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G7 국가 중에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을 해서 지금 보세요. 제조업이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 금융 여건도 악화가 돼서 이런 부동산 업체나 이런 것도 망하면서 부동산도 지금 계속 주택값도 폭락을 했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다 이런 값싼 이런 석유랑 가스를 들여왔던 그런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이 무너지는 거를 당연히 이제 이 무너지는 시장을 중국 애들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애들도 중국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중국 내에 폭스바겐이나 아우디나 BMW, 벤츠 이런 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해야 오히려 독일에서 생산한 것보다 가격이나 이런 메리트가 더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왔고, 왜냐 중국은 러시아한테 값싼 가스를 받으면서 계속 지금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무너지면서 이 유럽 전기차나 자동차 시장을 이제 앞으로 중국 애들이 진짜 거의 뭐 무혈입성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고 있다. 앞으로 이제는 유럽 경제가 점점 무너지면은 그 경제를 뚫고 들어와서 중국 애들이 또 경제적 혜자를 누릴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얘기를 했잖아요. 비아디는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자기 그 이제는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데 뭐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나 아니면 다른 부품까지 이제는 자기들이 다 내재화를 시켜서 바로바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개발을 하면서 누구보다 싸게 누구보다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브레이크 디스크도 이렇게 좋게 만든다. 브레이크 디스크도 계속 카본으로 홈질을 좋게 만들어서 계속 점점 좋아지고 있고, 비아디가 이게 어디 업체처럼 하청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계속 자동차가 나올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 새로운 모델이 안 나와도 계속 매년 지나가면서 아 이거 보완해야겠다 그러면 이 보완해서 또 나오고, 아 이거 보완해야겠다 또 보완해서 나오고, 이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못 따라한다. 이 중국 업체들 테슬라 이게 발전 속도를 다른 전기차 업체들 독일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따라가기가 힘들어지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이런 지금 반도체 미국에서 중국을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점점 중국 애들이 적응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같으면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중국산을 왜 쓰냐, 그냥 미국산 갖고 와서 이렇게 수입품을 써서 품질 좋고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왜 우리 중국산을 왜 쓰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굳이 쓸 필요 없다 그 싸구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수출을 안 한다, 자꾸 제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이제 국산화를 시키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기술 경쟁력이 뭐 최첨단까지는 아니지만 전기차에 들어가는 어느 정도 성능의 반도체는 이제는 만들어내니까 이제는 값싼 국산을 써도 괜찮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고,
미국도 점차 이제는 미국의 이런 발목을 조역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이제는 반도체를 제재를 해서 얻는 이득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따라오고 있다. 중국 애들이 이제 뭐 7나노까지 개발했고 이제는 뭐 3나노, 4나노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이거 반도체 제재도 안 통하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에 관련해서 제가 사실 우리나라가 미래가 조금 밝지 않다는 게 이 AI 부분에서 개발하는 걸 잘 못 보고 있거든요. 뭐 어느 기업들이 뭐 AI를 대대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거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메타, 페이스북 다들 그리고 테슬라까지 다들 AI 개발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뭐 리오토, 오포, 비비오, 뭐 하웨이, 그다음에 텐센트, 바이두 또 어디 있죠? 또 뭐 샤오미 뭐 이런 업체들이 다 AI를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AI 개발하는 점이 미국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좀 차이점을 여기 읽으면서 찾아봤는데요. 미국은 소프트웨어, 특히나 챗 GPT나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더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구글이 이렇게 소프트테크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세계의 공장이고 세계의 물류 시장이기 때문에 리오토나 비보 그 다음에 오포 이런 데가 하드웨어 기술 그러니까 AI로 실질적으로 기계로 움직여서 움직이는 하드웨어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이쪽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미국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되는 이런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로봇공학과 자율주행 이쪽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자율주행을 해서 물류를 옮기는 거를 더 최종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아이다스, 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센서들 아이다스의 다른 모든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급망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등 그리고 자율주행 하드웨어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중국 애들은 이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애들은 실제로 움직이는 이런 무빙이죠. 무빙, 드론이나 로봇 이런 쪽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게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 공학이나 이런데 이렇게 시진핑이 여기 보고 있죠. 로봇을 오히려 움직이거나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 AI 개발을 이쪽으로 오히려 중점적으로 중국 애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자꾸 중국이 망한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애들은 충분히 얘네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서 또 이런 또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동산 부분이 재조정되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첨단 기술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부동산이 문제니까 부동산 기업들을 망하게 했잖아요. 1, 2위 부동산 기업들을 망하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PF도 지켜주려고 하고 있고 둔촌주공도 하고 있고 이제는 실거주 폐지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망해야 되는 부동산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니까 역대 최저의 저출산이 나오고 있죠. 저출산 엄청나죠. 저출산 이거 1 이하로 떨어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0.7 이제는 0.6까지 가고 있고 서울만 한정했으면 서울은 0.5입니다. 이거 거의 멸망 수준이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애들은 문제를 파악하고 전공법으로 그냥 간다. 얘네들은 빠꾸가 없습니다. 전공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은 대국이라니까 이걸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출산도 그렇고 빨리 부동산을 정상화시켜서 빨리 망할 때는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부동산을 지켜주려고 50년 대출, 신생아 대출, 실거주 폐지 이런 괴상한 정책들을 계속 쓰고 있죠. 참 이런 거 보면서 한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또 여기 결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부동산 얘기도 제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야를 떠나서 좌파 우파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 전기차 또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미국 전기차 어제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리벤트나 엘보말 코퍼레이션, SQM, 리튬 아메리카스도 계속 좋은 흐름이라서 이제 좀 뭐 상승을 하려나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금리가 인하되면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먼저 6개월 빨리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턴어라운드에서 지금부터 이제 출발하려나 이런 기대감이 일고 있고 리튬 ETF 있잖아요. LIT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한 리튬 ETF인데 LIT가 좀 이제 바닥을 좀 횡보하다가 이제 바닥을 잡고 서서히 고개를 들려고 하는 지금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중국 2차 전지, 중국 차이나 전기차는 오히려 더 바닥이다. 더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얼마나 떨어질까? 뭐 6,000원? 5,000원? 뭐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이미 뭐 계속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지금은 저평가다. 저는 이렇게 보고 꾸준히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전달해드리고요. 결론은 뭐다? LF 배터리는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 중국 유세 업체들은 AI 자율주행도 개발하고 있고 쉴 새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계속 내일을 향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또 기사가 또 있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이거 기사, 이거 유튜브 있거든요. 캐나다 서밋 뭐 2024에서 연설하는 EV 전문가 마이클 둔? 뭐 이 사람이 있나 봅니다. 이분인데, 이분이 전기차 전문가인가 봐요. 근데 인터뷰한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다? 중국 전기차가 이제 캐나다 시장을 이제 거의 장악할 것이고 앞으로 장악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북미까지 들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전체적인 영상을 봤어요. 근데 내일 요약해서 이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세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